안녕하세요. 소백 IR룸 시리즈 투자자 1 그리고 진행을 맡았던 임팩트 스퀘어 대표 도현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백 IR룸 제작 진행을 맡았던 범PD 박경범입니다. IR룸이 지난 6회차를 끝으로 올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았던 얘기도 많고 여전히 투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요. 핵심적인 부분이라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IR룸 결산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IR룸 결산 특집 그 1화 IR 준비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공개 컷도 여러분들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는 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스타트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분들을 꼭 만나야 되는 게 또 필수 관문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반 스타트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성장을 위해서는 꼭 투자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IR룸에 출연하셨던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언급하셨어요. 네. 2화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 FI 투자자를 SI 투자자처럼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투자자는 뼈와 같고 임직원은 살과 같고 고객은 의복과 같다는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는 한번 그 주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뼈대를 형성하게 돼요. 회사의 구조와 문화, 그 기업 문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이 임직원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다가 보면은 떠나가더라도 쇠살이 나잖아요. 고객이야말로 이제 피버팅 되면서 떠나가는 고객도 생기고 더 좋은 고객을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하실 분이신가를 거꾸로 그 투자자를 평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평가하시려면 이제 기준이 있으셔야 되니까 투자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회사 성장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뼈대가 돼서 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조언을 해주시는 이제 투자자 분들이 필요하신 거죠. 네. 투자자는 뼈와 같다라는 저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를 받을 때 정말 좀 많이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를 가끔 돈 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지탱도 해주고 무섭게 설명하십니다만 살은 뭐 떼어낼 수도 있고 많이 떼내면 죽지만 네. 옷은 갈아입으면 되는데 뼈는 바꾸기 어렵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투자 유치를 다루다 보니 투자자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투자자 관점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회적 기업은 기업 성장과 함께 사회 문제 해결도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자를 만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영역 자체를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선은 저희도 임팩트 투자자니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여기서 풀고자 하는 그 솔루션의 방법이 잘 일치가 되는지, 그래서 이 솔루션으로 사업을 해나가실 때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지도 보고요. 그 당연히 그 솔루션이 사업성이 있는지, 그 무엇보다도 이걸 해나가실 대표님과 여기에 계신 팀의 주요 리더십이 사회 문제 해결이나 사업에 대한 의지치가 충분한지 이런 것들 면밀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사람이 정말 하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일까라고 하는 거를 되게 깊게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먼저 임팩트 영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집중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 기후 기술 영역에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삶을 증진시켜주는 영역에 있는가, 얼마나 그 교육적인 접근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좀 영역을 먼저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영역을 검토한 뒤에 해당 영역에 해당되는 기업에게는 세 가지를 크게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시장, 얼마나 큰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인가? 두 번째는 이 기업이 가진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서비스인가? 세 번째가 이제 팀인데요. 특히나 초기 기업일수록 구성원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 모델을 충분히 잘 키워나갈 역량이 있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 소셜벤처 분들한테는 항상 Y를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그냥 사업성만 놓고 보면은 조금씩 부족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저희는 그 창업자분이 왜 이 사업을 꼭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고 그 절실함이 결국은 성공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만큼 기업의 설립 이념과 창업 배경, 약간 동기와 철학 같은 것들을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 투자 자체를 유치하는 데에는 결국 성장성, 수익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본연의 임무는 수익 추구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제 투자자에게 돈을 잘 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런 근면함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가, 플러스 전방 산업은 충분히 성장하고 있고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성이나 마케팅 능력 등을 잘 갖춘 팀을 구성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한 레퍼런스가 다수 보유하고 계신가, 이런 기준들을 임팩트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임팩트 펀드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임팩트 없는 것들은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세상을 바꿀 거냐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좋은 투자자는 과연 어떤 분들인지 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좋은 투자자 어떤 분들일까 좀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찾아보긴 했는데요. 조금 민망합니다. 어쩔 수 없죠. 이게 사실 도 대표님도 옆에 계신 대표님도 저희 IR룸에서 투자자 1 역할로 많이 출연해 주셔가지고 이 멘트만큼은 제가 PD로서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임팩트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를 통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건 당연히 굉장히 유의미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가 임팩트 투자를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자꾸 사회적 가치 얘기해. 이 기업이 성장하려면 좀 저거 무시해야 되는데 자꾸 사회적 가치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뛰어난 임팩트 투자자는 어떻게 하면 그 사회적 가치에 집중하고 경쟁력이 있는 것을 비즈니스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오늘 나왔던 초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때 비즈니스 모델 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혹은 초기 투자자가 사회적 가치를 잘 만드는 그 과정과 결과를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일반 투자자가 너무 좋아할 수 있게, 오히려 이게 딴 애들은 갖지 못한 경쟁력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받기 전에 저희가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은 많이 익힌 것 같은데 사실 IR룸에 참여하셨던 많은 사회적 기업가분들이 IR 구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거든요. 저희 IR룸 자체의 취지가 아직 IR 못 해본 분들을 한번 경험시켜드리고 또 그 경험을 준비하는 과정들에 좀 좋은 커멘트를 드리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IR룸에 오신 많은 투자자분들이 효과적인 IR 구성,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에 대한 꿀팁을 그래서 많이 또 말씀해 주시게 된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문제 제시에서 문제 해결까지의 논리적인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객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 고객들이 어떤 페인 포인트나 어떤 니즈가 있어서 이런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우리가 팔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가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봤고 얼마큼 태핑해봤고 지금 이 수준에서 어떤 성과들을 우리가 확인해보았고 한다면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솔루션이 다르다던가 이 솔루션을 했는데 그게 또 시장성이 없다던가 요 하나하나의 논리적 흐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서 그 연결고리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차피 소셜 벤처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션 드리븐으로 시작은 하셨지만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스케일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으로 구성하고 있다가 마무리될 시점에 언급이 되고 끝나야지 듣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상상이 조금 더 커지거든요. 그 스케일업에 대한 코멘트가 들리면서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는 시장이 커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상상력을 만들게 하는 단초가 돼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하시고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의 말씀처럼 문제 제시에서부터 문제 해결까지 논리적으로 IR을 구성하면은 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IR이라는 게 진정성이 담긴 스토리, 그리고 이 스토리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에서 숫자를 잘 넣어주는 거, 이 두 가지가 반이 넘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한 다음엔
스케일업 전략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투자자는 규모가 중요하죠. 소셜벤처가 필요한 이유에도 규모화가 있고 사회 문제가 커지니까 솔루션도 커져야 되는 거죠. 투자자는 지금 있는 것보다 10배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투자해주는 사람이니까 결국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투자보다는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많습니다. 대출도 있고 지원금도 있고. 근데 굳이 투자를 받으시려면 당연히 투자자가 원하는 스케일업 곡선들을 그려오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창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본인의 경험 등을 통해서 이걸 일반화시켜서 그 문제가 우리는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사회적 기업가들이 창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의 일반화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는 제품과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적 관점으로 그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그 창업자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식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단계라고 느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회적 기업의 스케일업이라는 게 단순히 기업의 그런 가치를 키우는 그 이상이 되는 것 같네요. 돈을 많이 번다 라는 이야기의 또 다른 면에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 문제를 충분히 많이 해결한다 라는 가치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IR룸 결산 영상 1화 IR 준비에 대한 모든 것들이었는데요. 2화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 괜찮았다면 IR룸 전편을 한번 다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2화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대표님.